일단 두 분이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냥 10시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 됐다. 그 일단은 이 파이토치로 배우는 자연어 처리라는 책이 그 앞에 챕터 1부터 한 챕터 4까지는 그 1학기 때 했었던 ML 기초에 대한 그 그러니까 리뷰가 대부분이고 이제 1학기 때 배웠던 그런 뭐 CNN이나 아니면 기초적인 퍼셉트론이나 아니면 뭐 멀티레이어 퍼셉트론과 같은 그런 모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한 NLP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챕터 1부터 4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지난 1주차 수업 때는 챕터 1과 챕터 2에 대한 진도를 나갔었고요. 그리고 그 이제 오늘 나갈 거는 여기 잘못 써놓긴 했는데 그 챕터 3 신경망의 기본 구성 요소라는 제목의 챕터고요. 그래서 이 챕터는 퍼셉트론 그리고 이 퍼셉트론을 활용해 가지고 그 뭐 간단한 데이터를 뭐 학습을 하는 예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퍼셉트론을 실제로 NLP 태스크에서 활용을 해보기 위해서 옐프, 레스토랑 리뷰, 감정 분류하는 NLP 태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대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다뤄볼 내용은 그 1학기 때 간단히 나갔었던 퍼셉트론, 활성화 함수, 그리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의 손실 함수나 이제 이 손실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지도 학습을 하는지 이제 살짝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대한 리뷰까지 포함되면서 이제 이 리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레스토랑 리뷰, 감성 분류하는 태스크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퍼셉트론부터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혹시 질문 있으신 거 계시면 언제라도 끊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 퍼셉트론이라는 게 어떻게 등장하였는지 간단하게 그냥 리뷰를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물학적 뉴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생물학적인 뉴런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말단으로 전기 신호가 들어오면 자, 이 전기 신호가 어떠한 역치값을 넘으면 이제 영어로는 threshold라고 하죠. 그래서 이 threshold 값을 넘으면 이 전기 신호가 여기 말단을 통해서 다음 여기 이렇게 또 다른 뉴런들이 이렇게 박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역치를 넘으면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뇌에 있는 생물학적인 뉴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자들은 이제 인간의 뇌와 같은 그런 연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내서 이제 이 뉴런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것이 바로 퍼셉트론이었습니다. 자, 이 퍼셉트론은 자, 앞선 이 역칙 그 하나의 뉴런에서 모든 값을 합쳐가지고 이 역칙 값을 넘으면 다음 뉴런으로 전달되는 이 과정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모델링을 했냐면 자, 그 두 개의 인풋, 그러니까 인풋이 들어오는데 자, 이 인풋에다가 가중치 W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바이어스 편향 B를 더해가지고 자, 이 WX 플러스 B를 이제 계산한 결과를 F라는 어떠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가지고 그 아웃풋을 내놓는 모델이 바로 퍼셉트론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뭐냐,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제외하고는 그 주어진 입력 x라는 뭐 이게 단 하나의 스칼라 값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뭐 1, 2, 3 자, 이런 벡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벡터를 가지고 자, 이게 선형대수학적으로 자, wx 플러스 b를 하게 되면 자, 이 wx 플러스 b를 하는 과정이 뭐 이렇게 로테이션을 하거나 자, 이 벡터를 뭐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뭐 벡터의 사이즈를 키우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자, 이런 연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wx 플러스 b를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취해주는 과정을 다른 말로 affine transform이라고 하고요. perceptron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이 affine transform을 진행을 한 다음에 비선형 함수인 activation 펑션을 통해서 그 아웃풋을 내놓은 그 모델을 바로 perceptron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perceptron은 파이토치에서 지난번에 수업 때 언급을 했었듯이 자, 여기 보면은 리니어라는 게 있었죠. 자, 이렇게 미리 구현된 모듈로 존재가 하는데 뭐 어차피 저희는 이 퍼셉트론이 뭔지 공부하려고 이걸 배우는 거니까 이거를 직접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직접 구현을 할 때 뭐 여기도 똑같네요. 자, 리니어 함수를 두고 그 리니어 함수를 나온 값을 자, 이 리니어 함수가 앞에서 말했던 wx 플러스 b를 해주는 과정이죠. 자, 이 리니어 함수를 통해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affine transform을 진행을 하고 자, 그 진행한 값을 뭐 여기서는 시그모이드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그 비선형 함수를 섞어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언급이 됐었던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게 정확히 뭐였냐면 자, 그냥 이 비선형 함수들을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제 뭐 데이터의 복잡한 관계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액티베이션 펑션의 종류들로는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있겠고 렐로라는 게 있겠고 시그모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뭐 간단하게 특징만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바운더리가 주어진 인풋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으로 슈링킹하는 역할을 해줬고요. 시그모이드는 주어진 입력을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슈링킹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학기 때 했던 내용을 잠깐 돌아와가지고 저희가 그 다루어 봤던 태스크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썼었냐면 자, 이런 뭐 몇 시간 공부를 했을 때 뭐 몇 시간 이상 공부를 하면은 합격이고 몇 시간 미만으로 공부를 했으면 불합격이다. 자, 이를 학습하기 위해서 자, 주어진 이제 이 학습하는 주체를 0과 1 사이에 그러니까 모델이 0과 1 사이의 확률의 값을 내놓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이 시그모이드 식이 도출이 됐었냐면 자, 일단 likelihood라는 것을 계산을 했었고요. 자, 이 likelihood라는 거는 이런 주어진 확률 분포에서 이 데이터들이 등장할 이 데이터에 대한 가능도를 말했습니다. 즉 결국에는 이제 확률은 아니지만 이 데이터가 존재할 이 데이터에 대한 확률이 바로 likelihood였습니다.
자, 이 likelihood가 높다는 거는 이 주어진 모델이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였고, 반대로 likelihood가 낮으면 이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 못해서 모델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likelihood를 계산을 했었고요. 자, 그 likelihood를 베이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낼 수가 있었고, 자, 여기서 ln을 씌우고 이제 likelihood와 prior의 곱을 ak로 치환을 해가지고, 자, 이 y1 given x에 대한 식을 정리를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자, 여기서 이제 분자와 분모를 그 exponential a1으로 나누어 주면 이 py1 given x가 아래와 같은 식으로 변형이 됐었고요. 그래서 a2-a1을 다시 a로 치환을 해가지고, 자, 이 a의 값을 추정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는 이런 시그모이드 펑션을 도출해 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은 그 1학기 때 진행을 했었던 그 ML 기초 4주차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그모이드 함수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한 시그모이드 펑션은 주어진 값을 받아가지고 0과 1 사이의 범위로 압축하는 역할을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주어진 입력을 -1과 1 사이로 압축을 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시그모이드를 선형 변환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시그모이드 펑션으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렐로는 음수값을 0으로 자르고 나머지는 그대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선 형성을 주는 함수이고요. 이제 p렐루가 등장하게 된 거는, 자, 렐루에서는 만약에 그 모델의 인풋이 계속 이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 모델의 아웃풋으로 계속 값이 0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자, 음수값의 기울기를 a로 주는, 이제 앞선 렐루는 음수값의 기울기가 0이었지만 p렐루는 a라는 기울기를 줘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것이 이제 바로 p렐루입니다. 이 p렐루 액티베이션 펑션은 몇몇 태스크에서는 조금 좋은 성능을 내줬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액티베이션 펑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봤었고요. 자,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저희가 모델이 예측한 프리딕션과 그 실제 데이터, 즉 실제 데이터 타겟과, 자, 이 차이를 계산하는 펑션을 통해서, 자, 이 차이를 줄이도록 학습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가 바로 로스 펑션이었고요. 그 이제 좀 중요한 게, 그 딥러닝에서 로스 펑션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로스 펑션이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애큐레시를 로스 펑션으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애큐레시는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로스 펑션으로 사용하지 않고 민 스퀘어드 에러나 크로스 엔트로피와 같은 미분 가능한 함수를 저희는 주로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통해서 저희는 이 로스 펑션으로 이 가중치에 대한 로스 펑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로스의 값을 가장 작도록 하는 이 가중치 W의 값을 찾는 것이 바로 저희의 목표입니다. 자, 즉 이렇게 로스 펑션의 값이 가장 작은 값은 이런 로스 평면의 이 가장 아래 꼭대기가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로스 펑션의 종류로는 민 스퀘어드 에러가 있었고, 자, 이 민 스퀘어드 에러는 리그레션 문제에서 주로 사용을 했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고도 불립니다. 자, 앞선 이 민 스퀘어드 에러는 리그레션 문제에서 사용을 했다면, 크로스 엔트로피는 앞서 다뤘던 문제와 같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즉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사용이 되며, 이 크로스 엔트로피식 자체는 그 정보 이론, 인포메이션 시오리에서 유도가 되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부분은 자, 크로스 엔트로피의 식이 자, 이렇게 되는데 파이토치의 내부 구현에서는 자,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할 때 그 소프트맥스가 막 익스포넨셜의 a 뭐 이거 썸을 한 다음에 뭐 익스포넨셜 뭐 x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전부 다 익스포넨셜로 이루어지는데 자, 이 익스포넨셜 연산 범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는 로그를 씌워가지고 이를 NLL 로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이 NLL 로스와 로그 소프트맥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연산 범위를 내부 구현에서는 줄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를 거치기 전 값을 쓰고 싶다면 저희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말고 NLL 로스를 쓰면은 저희는 이 로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파이터치에서는 이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자, 여러 개의 클래스로 분류를 하는 멀티라벨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크로스 엔트로피 함수와 그 소프트맥스가 합쳐진 그런 로스 펑션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저희가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하지 않는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손실함수, 즉 로스 펑션과 이제 이 로스 펑션과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슈퍼바이스드 러닝을 통해서 모델은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간단한 코드 예시가 있는데요. 이거를 디스코드 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교재 예시고요. 자, 링크로 들어가셔서 지난번과 똑같이 구글 콜앱에서 실행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자, 이 구글 콜앱에서 실행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 들어오셨으면 똑같이 런타임 가셔서 런타임 유형 변경 누르시고 하드웨어 가속기가 GPU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맨 위에 셀을 눌러가지고 왼쪽에 있는 이 재생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Shift 엔터를 통해서 이 셀을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으면 이제 쭉 실행을 해주시는데요. 자, 여기서 퍼셉트론의 모델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와 똑같은데요. 리니어 레이어, 즉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파인 트랜스폼을 수행하는 애겠죠. 그래서 이 WX 플러스 B를 의 연산을 수행하는 리니어 레이어를 fc1이라는 제 변수에다가 모듈을 불러오고요. 자, 그래서 파이터치에서는 모듈에서 연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워드 함수에서 구현을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워드 함수에서 x인을 받는데, 자, 이 x인을 자, fully connected, 즉 여기서 정의해줬던 리니어 레이어를 거치고, 자, 이렇게 트랜스폼을 한 값을 시그모이드 펑션을 통해서 아웃풋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퍼셉트론 모델을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하나 만들 거예요. 랜덤하게 데이터를 생성을 할 건데요.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성을 할 거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데이터가 위쪽은 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동그라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위와 같은 코드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냈고요. 자, 그래가지고 얘를 학습을 시킬 겁니다. 자, 학습을 시킬 때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변수에다가 방금 만들었던 퍼셉트론 모델을 불러오고요. 자, 옵티마이저로는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는 0.01로 줬죠. 그리고 로스 펑션으로는 지금 동그라미랑 별을 분류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BCOE 로스를 통해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제 데이터를 정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습이 되기 전 아웃풋을 비주얼라이즈 하고 학습을 진행합니다. 학습을 진행할 때는 옵티마이저를 초기화해주고 데이터를 배치 사이즈만큼 불러온 다음에 프리딕션을 하고 로스를 계산하고 이제 그 로스에서 그라디언트를 각각 모듈에 대해서 백워딩을 해주고 자, 그래서 이 에러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에러를 바탕으로 가중치를 옵티마이저 다 스텝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습을 진행하면은 자, 결과가 아래와 같이 나올 텐데요. 자, 이니셜 스테이트에서는 자, 모델이 이런 식으로 모델이 이런 식의 초기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학습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 이 경계선을 찾아서 최종적으로는 별과 동그라미를 잘 분류해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최종 모델의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보면 이렇게 모델이 잘 학습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1학기 때 했던 내용이었겠죠. 그럼 다음 예제로 넘어갈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NLP에 이 퍼셉트론을 적용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NLP도 간단한 퍼셉트론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 해결해 볼 과제는 옐프 데이터셋을 통해서
자, 이 옐프 데이터셋이라는 거는 자, 그 어떤 레스토랑 리뷰가 담긴 데이터셋입니다. 자, 이 데이터셋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타뷸라 데이터셋이고요. 리뷰하고 레이팅이 있습니다. 자, 이 리뷰에는 영문으로 된 이 리뷰들이 담기게 되고요. 자, 이 각각 리뷰에 대해서 레이팅을 몇 점을 줬는지 제 왼쪽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옐프 데이터셋을 학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이 구현하는 방식이 이 책에서는 이제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지금 이 코드를 옐프 데이터셋에서 사용을 하지만 이제 앞으로 등장할 코드들에서도 이제 이 보캐블러리, 벡터라이저, 데이터셋 이 세 가지의 형태로 구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옐프 데이터셋 예제를 통해서 이 보캐블러리가 뭐고 벡터라이저가 뭐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 뭐고 이제 이거를 익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이 NLP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연어를 저희는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수치 데이터로 인코딩을 해줘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코딩을 하는 과정을 이제 이 보캐블러리와 벡터라이저의 형체로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했는데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한 거냐면, 자, 보캐블러리가 뭐냐면, 자, 보캐블러리는 저희가 그 단어의 집합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지금 만들 이 보캐블러리라는 클래스는 자, 정수와 자, 토큰, 즉 이 토큰이라는 게 이 단어, 우리가 사용할 최소 의미의 단어의 하나를 토큰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토큰하고 정수를 매핑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클래스로 랩핑한 것이 바로 보캐블러리입니다. 자, 그래서 구현할 내용들을 잘 보면은 어느 다른 클래스와 같이 여기 이니셜라이저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이 to serializable이나 from serializable은 그냥 이 보캐블러리를 그 제이슨의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serializable이라는 함수를 통해 구현을 해주는 거고요. 저희가 봐야 할 함수는 add token입니다. 자, 이 add token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단어, 즉 토큰이 들어오면은 이 토큰을 이 보캐블러리 클래스에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즉 자료 구조에서 뭐 푸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add 토큰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토큰을 보캐블러리에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뭐 add many는 그냥 여기서는 토큰 하나를 받았다면 토큰 여러 개를 리스트로 받아가지고 이 리스트를 보캐블러리에 푸시백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add 토큰과 add many로 이 보캐블러리를 구축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 밑에 보면은 lookup 토큰하고 lookup inde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 lookup 토큰은 자, 어, 토큰을 받으면 자, 이 토큰을 인티저 값으로 만들어주는 함수이고요. 이 밑에 lookup index는 그 반대로 인티저, 즉 인덱스가 들어오면 이거를 스트링으로 된 토큰으로 바꿔주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로 이 보캐블러리가 해야 하는 이 기능들을 추상화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보캐블러리는 이런 식으로 이 뭐 이런 영단어와 이 토큰과 정수와 매핑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보캐블러리 클래스를 만들게 되고요.
자, 그러면 벡터라이저는 뭐를 하는 거냐면, 자, 이 보캐블러리를 구축을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오면은, 이 보캐블러리는 단어 하나 토큰을 인덱스 값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라이저는 이 단어를 인덱스로 바꿔주는 이 보캐블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장이 들어오면은 이 문장에서 각각의 단어를 보캐블러리로 정수 인덱스로 바꾼 다음에 이 정수 인덱스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 인덱스를 가지고 어떤 벡터의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결국에는 어떤 그 문장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 문장을 하나의 벡터로 수치 벡터로 반환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구현하는 함수들을 보면은 똑같이 생성자를 구현을 해주는데 여기서 생성자를 보면은 리뷰 보캐블러리 하고 레이팅 보캐블러리를 봤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캐블러리를 받는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라이저가 이 보캐블러리를 가지고 주어진 리뷰 문장이 들어오면은 이 리뷰 문장을 지금은 뭐 아직 저희가 임베딩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벡터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이 원합 벡터의 형태로 저희는 이 벡터라이저 펑션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세 개 펑션은 그냥 앞선 다른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 벡터라이저를 제이슨의 형태로 저장하기 위해서 뭐 from 뭐 serializable to serializable이라는 그냥 유틸리티 펑션을 구현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게 벡터라이저였고요.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은 이렇게 만든 벡터라이저를 가지고 이 벡터라이저를 가지고 이거는 파이토치의 데이터셋을 상속한 함수죠. 이 데이터셋 함수를 상속해서 이 데이터셋 클래스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셋을 파이토치에서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랩핑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데이터셋 함수에서 꼭 구현해야 하는 함수는 이 len 펑션하고 getItem 펑션이었죠. 그래서 이 len 펑션은 전체 데이터셋의 길이를 반환하게 되고요. getItem 함수를 통해서 주어진 인덱스에 있는 그 데이터를 리턴하도록 하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의 데이터는 주어진 그 리뷰 문장 즉 코퍼스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 코퍼스를 가지고 그 보캐블러리를 만들게 되고 그 보캐블러리를 통해서 벡터라이저를 만들고 이제 이 벡터라이저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get 아이템에서 주어진 인덱스에 대해서 이 인덱스에 있는 스트링을 벡터의 값으로 리턴을 하도록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세 가지 보캐블러리, 벡터라이저, 그리고 데이터셋 이 세 가지로 추상화를 해서 저희가 NLP 태스크를 수행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통해서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쭉 볼 건데요. 자, 여기 PPT에도 링크가 있는데 제가 이것도 디스코드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똑같이 구글 콜앱에서 실행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실행이 되셨으면 똑같이 런타임 누르고 자,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 누르시고 자, 여기 GPU가 설정됐으면 저장 누르시고 이제 쭉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빨랐나요? 뭐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데이터셋, 벡터라이저, 보캐블러리 이 세 가지를 구현을 할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여기선 데이터셋이 나오는데요. 자, 데이터셋의 이니셜라이저를 보면은 이 CSV 파일을 받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클래스가 들고 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구현할 이 벡터라이저도 이제 데이터셋이 들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고 뭐 트레인하고 밸리데이션하고 테스트를 이 예제에서는 나눠줬고요. 그래서 얘를 딕셔너리의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에서 데이터셋을 로드하고 벡터라이저를 만들어주는 펑션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어진 input CSV를 판다스로 읽어오고요. 판다스를 읽어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요. 자, 이렇게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train review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고요. 자, 그래서 벡터라이저 밑에서 구현할 벡터라이저의 from data frame을 통해 함수를 통해서 이 주어진 코퍼스를 벡터라이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벡터라이저에서는 이 주어진 코퍼스를 받아가지고 이 코퍼스에 대한 보캐블러리를 또 만들게 되고 이 보캐블러리를 통해서 이 벡터라이저가 동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함수들이 이렇게 있고요. 쭉 넘어가서 len len 함수를 타겟 사이즈 그냥 뭐 어차피 타겟 사이즈나 아니면 뭐 그 데이터의 사이즈나 똑같을 테니까 이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len 함수에서 리턴을 해주시게 되고요. get 아이템 함수에서는 주어진 인덱스를 받았을 때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주어진 인덱스에 대한 문장, 스트링으로 된 문장을 받아오게 됩니다. 이 문장을 받아오면은 저희가 아까 벡터라이저를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라이저의 벡터라이즈 펑션을 통해서 이 주어진 문장을 원합 벡터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로 바꾸고 그렇게 한 값을 이제 뭐 그 레이팅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고요. 그래서 input 벡터와 y 레이팅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진 그 코퍼스를 벡터로 만들어 가지고 즉 파이토치가 학습할 수 있는 그 자연어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형태를 이 데이터셋 클래스를 통해서 구현을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를 구현을 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캐블러리는 일단 이거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캐블러리는 정수와 토큰의 매핑을 해주는 클래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init 함수에서는 여기 보면은 그 파라미터들로 토큰 to 인덱스 즉 이 토큰과 인덱스가 매핑된 딕셔너리를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add unk라는 게 있습니다. 이 unk라는 게 뭐냐면 이 unk 토큰은 unknown 토큰인데 만약에 이제 이 자연어 처리 모델을 그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 학습할 때 사용했던 이 코퍼스에 없는 단어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코퍼스에 없는 단어가 모델한테 입력으로 주어졌을 때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없는 단어가 주어지면은 이 UNK 토큰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UNK 토큰, 언노운 토큰을 통해서 결국에 모델이 이제 코퍼스에, 그 트레인 코퍼스에 없었던 보캐블러리도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언노운 토큰은 꺽쇠, UNK 꺽쇠로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노운 토큰을 포함할 건지 안 포함할 건지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틸리티 펑션은 그냥 넘어가고요. 자, 여기서 add 토큰 보시면, 자, 이 토큰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만약에 지금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자, 토큰과 인덱스를 매핑하는 딕셔너리에 이미 이 토큰이 들어온 적이 있었다면 그냥 그 인덱스를 반환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들어온 적이 없으면 이 토큰을 그 딕셔너리에 푸시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인덱스는 이 토큰의 마지막 인덱스를 가리키게 되고, 자, 이 인덱스에 제 토큰 투 인덱스를, 자, 이 토큰과 이 인덱스를 매핑을 하게 되고요. 거꾸로 인덱스 투 토큰 딕셔너리에는 이 인덱스에 토큰 값을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 add 토큰을 통해서 그 보캐블러리에 이제 그 토큰들을 추가를 하게 되고요. 자, add many는 그냥 add 토큰을 여러 번 그 리스트의 형태로 반복을 하면 되겠죠. lookup 토큰은 토큰 투 인덱스를 통해서 토큰이 주어지면은 그 인덱스를 반환하도록 구현을 하면 되고요. 자, lookup index는 거꾸로 그냥 인덱스 투 토큰을 통해서 그 인덱스에 있는 토큰을 리턴해주면 되게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 보캐블러리는 이런 단어들로 이루어진 토큰과 정수값을 매핑해주는 클래스였고요. 그래서 보캐블러리도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벡터라이저인데요. 자, 벡터라이저는 이 보캐블러리를 받아가지고 이제 벡터라이저를 할 때 원합 벡터를 리턴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오면은 이 리뷰에 대한 원합 벡터를 이렇게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룩업 그 보캐블러리의 룩업 토큰을 통해서 이 주어진 문장의 토큰들에 대해서 이제 이 룩업 토큰에 대해 이 인덱스에 있는 이제 이 원합 벡터 각각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토큰을 1로 채워주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는 이 문장에 대한 원합 벡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게 원합 벡터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밑에 이거는 그냥 저장을 하기 위한 유틸리티 펑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실행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든 데이터셋은 데이터 로더라는 파이터치 클래스를 통해서 불러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더도 불러와 주시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옐프 데이터셋을 파이토치에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셋의 형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데이터가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모델을 구성하면 되는데요. 이제 오늘 배웠던 게 퍼셉트론 클래시파이어니까, 자, 아까 했던 예제와 똑같이 리니어 레이어 하나 두고 이제 이 리니어 레이어에 이제 시그모이드를 거쳐 가지고 그 아웃풋을 내놓게 됩니다. 그 아까 했던 모델이랑 완벽하게 동일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 클래시파이어도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똑같이 학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 유틸리티 함수니까 그냥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필요하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이지만 저런 유틸리티 펑션들이나 이제 이런 트레인 코드를 짜기 어렵다 싶으실 땐
이제 파이토치에 이런 되게 괜찮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파이토치 라이트닝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아까 봤던 이런 트레인 코드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트레이너를 만들어 가지고 각각 트레인 스텝과 밸리데이션 스텝에서 이제 이 모델의 그 어떤 식으로 모델의 값을 흘려 보내줘야 되는지만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이제 이 트레이너를 불러오고 간단하게 trainer.fi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뭐 쉽게 학습을 진행시켜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게 되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작성하기 복잡하시다 싶으시면 이 파이토치 라이트닝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데이터가 받아진 것 같으니까 자, 실행을 해볼게요. 데이터셋을 로드를 하고요. 클래시파이어를 아까 만들어 놓은 모델을 불러오고 이제 이 모델을 GPU에 올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바이너리 클러스 엔트로피 with 로지스 로스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문서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시그모이드 그 BC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다가 시그모이드 레이어를 추가한 이제 그런 로스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런 문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사용을 하고 자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트레인 스킴이 있는데요. 그 reduce LR on plateau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reduce LR on plateau가 뭐냐면 자, 그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밸리데이션 로스가 자, 이렇게 떨어질 텐데 자, 이렇게 모델이 딱 수렴하는 구간이 있어요. 자, 이 모델이 수렴하는 구간에서는 자, 어느 정도 수렴을 했으니까 러닝 레이트를 떨어뜨려 줘 가지고 더 세밀하게 파인 튜닝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reduce LR on plateau입니다. 자, 말 그대로 자, plateau 즉 이 로스 펑션의 그 로스의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평탄해지면 러닝 레이트를 자동으로 낮춰주는 그런 유틸리티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러를 통해서 러닝 레이트를 자동으로 낮춰주게 할 수가 있고요. 아, 이거 또 실행해버렸네. 그 다음에 훈련 트레이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밑에 코드는 앞선 트레이닝 코드랑 똑같아서 설명은 스킵을 할 거고요. 음, 자, 이게 이렇게 학습이 잘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전체 학습 과정은 패스를 하고요. 자, 미리 실행된 결과를 보면은 에큐레시가 91.88로 정확하게 나온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간단한 퍼셉트론 모델을 만들었을 때 장점은 자, 이 모델이 왜 이런 값을 내보내게 됐는지를 그 역으로 판단을 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퍼셉트론 모델은 각각 그냥 가중치들로만 그 하나의 레이어의 가중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가중치가 각각 단어에 대한 이 가중치를 나타내게 되겠죠. 즉 결국에 모델이 학습하게 되는 거는 가중치가 높다는 거는 자, 이 긍정적인 리뷰
이제 긍정적인 리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가중치가 낮다는 거는 자, 부정적인 리뷰를 이제 미치는 영향의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신기하게도 저 모델이 학습한 가중치들을 이 가중치들에 대한 인덱스의 단어들을 보면은 자, 긍정적인 리뷰에 미친 단어들을 보면은 뭐 delicious, fantastic, pleasantly, amazing, great, 뭐 yum, excellent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딱 봐도 긍정적인 단어들로 모아 있죠. 근데 부정적인 단어들을 보면은 뭐 worst, awful, terrible, 뭐 disgusting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셉트론 모델은 거꾸로 이제 이런 분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그 뭐 간단한 분석을 할 때는 퍼셉트론 모델도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수업의 전체 내용이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별다른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그 2주차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인데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